오늘 다룰 얘기는요,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그야말로 뒤흔들어 놓은 기술, 바로 구글의 터보컨트입니다. 이게 과연 우리 반도체 업계에 엄청난 위기가 될지, 아니면 상상도 못한 기회가 될지 한번 깊숙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죠. 바로 이날 2020년 3월 26일인데요. 구글이 뭔가를 발표했는데 이것 때문에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물론이고 미국의 마이크론까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메모리 회사들 주가가 그냥 곤두박질 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시장이 이렇게까지 반응했을까요? 근데 이 모든 혼란의 시작이 공장이 불탔다거나 무역 분쟁 같은 게 아니었어요. 정말 놀랍게도 구글이 낸 연구 논문 단 한 편 때문이었습니다. 터보컨트라는 기술, 대체 이게 뭐길래요? 자, 그럼 먼저 시장을 이렇게 패닉에 빠뜨린 터보컨트 기술의 정체가 뭔지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AI랑 대화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AI는 우리가 했던 말을 기억해야 대화가 이어지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임시 메모장을 KV 캐시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게 대화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엄청나게 커져서 HBM 같은 비싼 고성능 메모리를 어마어마하게 잡아먹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 터보컨트가 등장합니다. 이건 소프트웨어 기술인데요.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핵심은 이겁니다. 기존에 16비트나 차지하던 데이터를 단 3비트로 확 압축해버리는 거죠. 공간 효율이 말도 안 되게 좋아지는 겁니다. 이걸 좀 쉽게 비유하자면요, 길 안내 방식이 바뀐 거랑 비슷해요. 예전에는 동쪽으로 3블록 가고 거기서 북쪽으로 4블록 더 가세요, 이렇게 2번 말해야 했다면 이제는 그냥 저쪽 37도 방향으로 5블록 쪽 가세요, 이렇게 한 번에 끝내는 거죠. 훨씬 효율적이잖아요. 이게 바로 터보컨트가 데이터를 압축하는 원리입니다. 자, 이렇게 메모리를 획기적으로 아낄 수 있는 기술을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구글이 이제 메모리를 덜 사지 않을까?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아니, 이 터보컨트 논문 때문에 시장이 공포에 떨고 있던 바로 그 시점에 구글이 무려 10조 원어치, 그것도 5년짜리 장기 계약으로 메모리를 더 많이 사려고 한다는 뉴스가 터져나온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사건의 핵심적인 모순이에요. 왜 한쪽에서는 메모리 아끼는 기술을 자랑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그 메모리를 역사상 최대 규모로 사들이려고 하는 걸까요?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열쇠가 사실 아주 오래된 경제 이론에 숨어 있었습니다. 19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바로 제본스의 역설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어떤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더 싸게 쓸 수 있게 되면요, 사람들이 그걸 아껴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보다 훨씬 더 많이 쓰게 된다는 이론이에요.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곳에 마구 쓰기 시작하면서요. 사실 이건 우리 역사에서 계속 반복됐던 일입니다. 증기기관 효율이 좋아지니까 석탄을 아껴 쓴 게 아니라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더 많은 석탄을 태웠죠. MP3 기술이 나왔을 때 음반 시장 망한다고 했지만 결국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음악을 소비하게 됐고요. 유튜브나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구글의 진짜 목표는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같은 하드웨어를 가지고 훨씬 더 많은 일을 하려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 모든 스마트폰, 모든 기기 안에 강력한 AI를 집어넣겠다는 야심입니다. 자, 이 제본스의 역설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면요, 터보컨트가 반도체 시장에 미칠 영향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히 수요가 줄어든다 같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시장의 판 자체가 바뀌는 신호탄인 거죠. 터보컨트 같은 기술 덕분에 이제 굳이 데이터 센터에 접속하지 않아도 스마트폰 자체에서 똑똑한 AI가 돌아가는 온디바이스 AI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건 서버용 메모리 시장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한,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업체별로 희비가 엇갈릴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서버용 HBM에 집중했던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AI가 모든 기기로 퍼져나가면서 스마트폰 등에 들어가는 범용 D램의 강점이 있는 삼성전자 같은 기업에게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다 맞춰보면 진짜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터보퀀트 발표는요, 그냥 단순한 신기술 공개가 아니었어요. 이건 AI 시대의 표권을 잡기 위한 구글의 거대한 전략, 그 일부였던 겁니다. 구글이 그리는 큰 그림은 이거예요. 첫째, 터보퀀트 같은 기술로 AI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장악하고, 둘째, 자기들이 직접 만드는 TPU 같은 반도체 칩에 이걸 최적화해서 하드웨어도 장악하고, 마지막으로 핵심 부품인 메모리 공급망까지 꽉 틀어쥐어서 말 그대로 AI판을 통째로 먹겠다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상황은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터보퀀트 사태는 반도체 회사 하나의 위기나 기회,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AI 산업의 규칙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인 거죠. 진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누가 이 새로운 AI 전쟁의 최종 승자가 될까요?